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올해 너무 조용합니다. 군사적 도발도 없고 이렇다 할 큰 행사도 없습니다. 김정은도 어디 숨어서 이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에 열심히 올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조용하니 어느 순간 한국의 매체에서는 북한이 차지하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사의 통일부 담당 기자들은 오늘은 뭘 발제할까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관심은 북한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사라지고 있죠. 한국의 대선 국면과 코로나 사태 등의 이슈를 따라다니느라 북한은 망각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다루는 기자로 제가 볼 때 지금 북한은 조용한 어둠 속에서 끔찍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수렁에 서서히 빠져들어가 목만 내놓고 마지막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북한 상황 중 고난의 행군을 빼면 지금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 외부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북한은 그냥 고요하죠. 그 이유는 가장 어둡기 때문에 가장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인권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김정은은 조용히 북한 인민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북한은 세계와 통하는 문을 닫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외부의 연계가 없이 수출입도 없이 원시시대 재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 북한 주민들도 실제로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생존권의 측면에서 봅시다. 사람이 살려면 먹고 입고 자고 해야 합니다. 먹는 것부터 봅시다. 원래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이 풍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가정에 들어가 밥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먹을 수 있어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은 아직 대량 아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버티고 있겠지만 그 외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못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드는 식용유, 설탕, 조미료 등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식용유는 생산하지만 과거 대다수 식용유는 중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기름을 들여오지 못하니 식용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일반 주민들은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 식용유 가격이 1kg에 북한 돈 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원대 중반이고 설탕은 7,000원에서 3만원대 중반으로 올랐습니다. 조미료는 7, 8만원 사이에서 거래됩니다. 소금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이것도 엄청 비싸졌습니다. 반면 일반 사람들은 돈을 벌 곳이 없습니다. 무역을 통해 달러나 위안화를 벌어야 그 돈으로 외국에서 다시 물자를 사올 텐데 경제 순환고리가 끊겼으니 모든 것이 다 악화되는 것이죠. 북한 가정집에 들어가 기름도 설탕도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고난행군 시기에도 이런 것은 수입해서 들여왔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기름, 설탕, 조미료 이야기는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니 이만하겠습니다. 그냥 북한 주민들은 지금 사료 먹는 짐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는 것도 점점 한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 벌던 일이 막히고 먹는 데 쓸 돈도 없는데 언제 옷에 신경 쓰겠습니까? 과거 옷 살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식품을 사느라 다 쓰고 옷을 못 사 입습니다. 그러니 과거 옷만 들어 팔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 또 빈곤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악순환입니다. 지금 북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없어 그렇지 이제 들어가 사진을 찍으면 불과 1, 2년 새 사람들이 이렇게 남루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와 난방, 물 이런 것도 최악입니다. 석탄 떼거나 나무를 떼야 하는데 휘발유와 디젤유가 수입품입니다. 차가 못 다니니 물동량이 옮겨 다니지 못합니다. 석탄 싣고 오면 이것 또한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추운 집에서 부들부들 떨며 사는 집들이 태반입니다. 고난행군 때 집집마다 비닐방막을 쳐놓고 이불 몇 개씩 깔고 살았는데 평양에도 지금 벌써 그런 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수도망 역시 부품들이 고장나서 제대로 돌지 못하니 빨래는 고사하고 밥을 해먹을 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은 과거 고난의 행군 국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권만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와중에 인권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 보는 사람들 처형하고 수용소 끌고 가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많이 죽어서 아주 극히 일부만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사람들이 잡혀서 죽고 수용소 끌려갑니다. 수용소 수감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 불만을 부리면 반동이라며 끌고 가 비밀 처형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과거 이렇게 무서운 공포 속에서 살던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만이 많아도 입에 지퍼를 채우고 살아야 합니다. 김정은은 인민의 의식주를 보장해 주지도 못하면서 숨어서 계속 단속하라, 집 부셔버리라, 쓸어버리라 이런 지시만 끊임없이 내립니다. 역시 먹고 살기 어려운 보위부 안전원들은 이런 틈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많아야 보위원 안전원들이 뇌물 받아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일상이 지옥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잡혀가 죄인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죄인의 처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잡아서 처형을 시키고 수용소나 교화소에 가면 과거에는 3년을 버티던 것을 지금은 1년도 버티기 어려우니 잡히면 그냥 이젠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나는 곧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고 결과 수감자들에 대한 구타와 성폭행 등 비인간적 처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전체가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 때엔 중국에 도망이라도 쳐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엔 중국에 나온 탈북자가 15만 명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탈북자는 자기도 살고 돈도 벌어서 북에 보내서 가족도 먹여 살리려 합니다. 이들의 활력도 컸죠. 그런데 지금은 도망을 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경에 군사분계선 수준에 필적하는 철조망을 치고 CCTV를 잔뜩 깔아 사람들이 이젠 탈북하기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북한 역시 중국 못지않게 국경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철조망을 다시 치고 철조망 가운데 깡통을 잔뜩 달아 소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쓸 전기도 없는데 국경 철조망엔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도 데모판과 지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또 중국 가서 철조망에 걸립니다. 과거 저는 막 달려서 중국 넘어갔는데 이제 못 가는 것이죠. 얼마나 막았는지 한 가족이 탈북해도 무조건 잡으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하달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꽁꽁 막혔습니다. 김정은이 명색이 지도자인데 앉아서 그런 것을 일일이 챙깁니다. 인민들이 춥고 배고프고 굶어 죽어도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도망가나 이런 것이나 신경 쓰니 이젠 지도자 부실을 포기하고 수용소장 역할에 재미가 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진보한다고 배웠는데 북한은 거꾸로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요? 새벽이 제일 어둡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벌써 10년째 믿고 있는데 더욱 어두워지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부디 2022년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